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 회장 박재일이고요. 작년에는 전라남도 영광군 보건소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병원선 511호, 전남 511호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전공이세요? 지금 내과 수련까지는 받다가 복무 때문에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2년째 근무 중, 근무 중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세 가지인데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광군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환자분들이 80세시면 굉장히 젊으신 편이십니다. 환자분들 자가 운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옆에 주민분들 중에 중년분들이 운전하시면 그때 같이 따라 나오셔서 보건소 잠깐 나오시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같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읍내 인프라가 사실 영광군 같은 경우에도 읍내에 다 모여 있게 되는데 읍내에는 사실 의원이 20개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 다 찾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환자분들 곁에 없고 그런 사회 인프라도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의료 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통권에 대한 보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100원 택시라든지 회관에서 마을 읍내까지 옮겨주는 이런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중보건의사야말로 현재 공공의료의 아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현역병을 갈까 공중보건의사를 갈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역병을 언제 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옛날에 800명대에서 현재 92명까지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회복될 추세는 사실 요원한 상황입니다. 물론 복무기간 단축 같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전신 농어촌 의료법 같은 것이 현역병도 처우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60년 동안 사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우나 복무기간 같은 곳에서 사실 많은 여론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젊은 공공의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공공의료 커리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안 구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내과 교수라든지 봉직위로 일하다가 갑자기 보건소장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 현직의 많은 의료원장님들, 보건소장님도 와주셨겠지만 사실 개인의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심에 기대었던 것 부분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든지 이런 공공의료에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은데 이것이 연속성이 전혀 없고 절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중보건의사는 공공의료에서 일하더라도 이것마저도 다른 이후 커리어의 절단이고 공중보건의사에서 개선해서 나가서 나중에 보건소장이라든지 혹은 의료정책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29년에 국립의전원이 개교해서 매년 100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인력들이 의무봉부 15년만 하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연속성 있게 가려면 이러한 커리어 체계 구축이 그 이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를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가는 거를 절대 안 간다. 근데 과거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현역은 1년 6개월, 지금 군의관으로 가면 몇 년이에요? 38개월, 36개월 의무 저희 훈련소 기간 따로 돼서 한 38개월, 17개월 정도. 훈련소 기간도 빼고. 근데 그게 과거에도 그 기간인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죠. 기간이. 예, 1955년도, 60년도 때부터 단 한 번도 줄지 않았고 현역병도 36개월로 똑같이 시작했는데 사실 절반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래 같은 기간인데 훈련 기간 더해진 정도였는데 그리고 보수나 처우도 여전히 물론 조금씩 개정은 있지만 사실 현역병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완전하게 열등한 대체복무 제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공중보건이라고 군의관이라고 부르죠. 군에 가는 거는. 그 대신에 이제 그 일반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이. 두 개가 하나의 대체복무 제도인데 이제 국방부에서 데려가시면 군의관이 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공중보건에서. 하여튼 이게 당초에 무리 없이 이게 진행되던 시절에 예를 들면 사병의 복무 기간 조건 이런 일종의 뭐 부담과 편익, 그다음에 공중보건이 또는 군의관으로서의 복무 여건에 따른 편익을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에는 공중보건이든 군의관이든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젊은 시기에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미쳤냐 그 가게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기간을 줄이면서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을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전역자도 생겨서 예, 이젠 더더욱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희귀했는데 현역병 가는 게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예, 국방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현역 그 짧은 현역으로 대신 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군의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에서 네. 현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그러게 사병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여하튼 그냥 방치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아요. 예. 현역병만 개선하다. 어쨌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전공의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의료 분쟁 당시에 투쟁의 주력군이 전공의였는데 근데 그 점도 사실은 상당한 이해할 만한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적은 의료 비용으로 아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의 그 뿌리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최근에 해소가 됐나요? 아니 또는 완화가 됐나요? 그 문제 의식은? 제가 사태 중반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시작해서 아직 현장 분위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하나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전공의 대표님 계셔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